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흔히 고부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해묵은 주제 같으면서도 늘 새롭게 다가오는 문제죠. 맞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왜 때로는 그렇게 힘들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고요. 특히 남편, 그러니까 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쩌면 억지로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 이런 시각을 담은 유튜브 영상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거든요. 사회가 변하면서 가족 관계도 재정이 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개인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건강하게 서로 선을 지키는 거 이런 중요성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선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그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본질적으로는 남이다. 그리고 이 관계의 중심에는 사실 남편이자 아들이 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이 관점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영상에서 딱 짚는 게 고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이거래요. 본질적으로는 남남인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 지점이요. 네, 며느리는 사실 남편을 보고 결혼한 거지 시어머니랑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게 어느 한쪽만 탓하는 게 아니라 양쪽 입장을 다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평생 정말 공들여 키운 아들이 있는데 네네. 이걸 다른 여자한테 약간 빼앗기는 듯한 그런 느낌? 자료에서는 아들 뺏기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던데 그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서운함 같은 거요? 네. 반면에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내가 이 결혼을 결정할 때 최우선 고려 대상은 아니었으니까 관계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선택한 관계는 아니니까. 맞아요. 특히 요즘 사회 변화를 보면 더 그렇죠. 부부가 점점 더 독립된 개체로 인식되고 또 이혼 같은 것도 예전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받아들여지잖아요. 네,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그 심리적인 거리, 이게 더 멀어졌다고 분석을 해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딸 같은 며느리나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는 이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됐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와, 그 진단이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 그렇죠. 이상적인 951등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이상적인 관계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가 저는 참 인상 깊었거든요. 그럼 대안이 뭐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네, 뭘 해야 하냐? 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딱 한 사람을 꼽아요. 바로 남편 아들. 이 사람이 키맨이다. 다시 말해서 이 관계의 완전 중심축이고 핵심 인물이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키맨.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직접 소통하다 보면 아무래도 감정이 상하거나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까. 그렇죠. 직접 부딪히면 아무래도 좀 네. 그럴 때 남편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좀 서운한 게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아들을 통해서 좀 부드럽게 전달하고. 직접 말고 아들을 통해서요? 네. 또 반대로 며느리가 시댁에 부탁할 일이 있거나 좀 어려운 말을 해야 할 때도 남편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일종의 메신저 역할이랄까요? 완충 역할이네요, 정말. 근데 남편 역할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말만 전달하면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아, 그렇죠. 그 역할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막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방패막이 같은 거죠. 방패막이요? 네. 부부의 사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두 사람만의 어떤 영역 있잖아요. 거기에 시어머니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려고 할 때 그걸 좀 막아주는 거죠. 경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연락 없이 찾아오신다거나 아니면 살림에 너무 간섭하신다거나 할 때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아내를 보호해주는 역할, 또 시어머니의 어떤 정서적인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좀 옛날 가치관을 강요하려 할 때 그것으로부터 아내를 지켜주는 역할이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 중요하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감정적인 부분인데요. 어머니가 느끼는 그 아들을 잃었다는 어떤 상실감이나 불안감, 이걸 좀 낮춰주는 역할이에요.
아, 이건 며느리가 하긴 좀 어려운 역할이겠네요. 네, 자료에서도 딱 강조하는 게 이건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군요. 아들로서 어머니 마음을 좀 다독여 드리는 거군요. 근데 듣다 보니 남편분들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쪽에서 샌드위치처럼? 아,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 표현을 써요. 노이로제에 걸릴 상황이다. 그 정도로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양쪽의 불만을 다 들어야 하니까요. 네. 막 여기서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고 저기서는 아내가 또 서운하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언이 있어요. 양쪽의 하소연을 다뤄주기는 하되 억지로 어느 한쪽 편을 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 편들지 말라. 그냥 들어주기만 하라. 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감정을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편들기 시작하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또 흥미로운 지적이 있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이 관계의 역학,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도 좀 달라졌다는 분석이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현실적이죠. 예전에는 아무래도 효사상이나 가부장적인 분위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좀 더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며느리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분위기 같은 거요.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신다거나 아니면 아들과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시어머니의 어떤 실제적인 필요 때문에 며느리가 관계에서 주도권, 그러니까 갑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분석이죠. 아, 예를 들면 손주를 보고 싶으신 시어머니랑 그 손주를 키우고 있는 며느리 사이의 관계처럼요? 정확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며느리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관계의 무게중심이 며느리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시대 변화가 이런 관계 역학까지 바꾸는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경고 메시지가 나와요. 과거에 내가 당했던 서러움 때문에 혹은 이제 힘의 균형이 나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복수하려는 듯한 태도, 이건 결국 비극을 되풀이할 뿐이라는 거죠. 아, 그건 정말 안 되겠네요. 악순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자면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제안하는 건 결국 각자의 삶에 집중하세요. 이거예요. 각자의 삶이요? 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당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아들은 아들로서의 역할과 또 자신의 삶을 살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과 삶을 잘 뿌려나가면 된다는 거죠. 서로에게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거나 막 내 삶에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각자 자기 삶에 집중하다 보면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갈등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내 삶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고 주변 사람들은 나와 협력하는 관계다. 이런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해법 같기도 한데 또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쩌면 가장 건강한 거리두기일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이 우리 청취자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고부관계라는 게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일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막연히 이상적인 완벽한 관계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남편의 현명한 중재 역할이라든지 또 각자의 경계를 서로 존중해주는 것, 이게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해법일 수 있겠다. 이런 시사점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변 관계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이상적인 관계의 틀, 예를 들어 가족이니까 무조건 친해야 해 라든지 며느리는 딸 같아야 해 같은 그런 틀에 서로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을까? 그러게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어쩌면 그보다는 관계의 본질적인 역학, 그러니까 서로 남남이라는 사실, 남편이 중간에 있다는 사실, 이런 걸 좀 인정하고 그 안에서 현명하게 조율하면서 각자의 공간과 삶을 존중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편이 훨씬 더 건강하고 성숙한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관계의 본질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는 것.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